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진행의 김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해외 선물의 신이 시즌3로 야심차게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글로벌 이슈 분석 그리고 탄탄한 매매 전략들 짚어드릴 텐데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수익 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해외 선물의 매력이죠.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알찬 투자 전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역시 이 시간 함께할 해설위원 소개합니다.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사실 어제 해선물의 신 시즌3 첫 방송 했는데 사실 굉장히 떨었어요. 이제 위원장으로 나오다가 어떻게 전문위원으로 나오다가 이제는 해설위원으로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떨렸는데 앞으로 이제 해선물의 시즌3 모의 투자 대회가 11월에 시작되는데 각종 정보와 팁 여러분들에게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좀 긴장이 풀리셨나요? 사실 이제 어제보다는 좀 다소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나마 이제 앵커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갖고 네. 제가 이제 방송 전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해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으로 11월 초부터 해외 선물 매매 대결이 진행될 텐데 그 일정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일단은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11월 초에 시작될 예정이며 그간 이제 3주간 이제 전문 위원님들의 이제 트레이더 이제 각종 정보와 팁을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시면 이제 앞으로의 매매 방식과 이 추구하는 전략 자체 각 많은 얘기들을 나눌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정보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해외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 보시다가 궁금한 부분들 생기시면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02-3153-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로 문자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미기업경제학회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불확실성과 세계 경제 둔화를 이유로 미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의 내년 경기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으킨 무역전쟁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상무부와 농업부 통계를 인용해 중국이 9월 마지막 한 주 동안 150만 톤 규모 미국산 대두를 수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거 사들이며 유화 손짓을 보내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번 주 13일까지 브렉시트 합의를 결정할 예정일 가운데 CNBC는 전문가들이 이번 주 협상 타결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주요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외신들은 어떤 소식 전하고 있는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이슈를 모두 아우르는 빅딜을 원한다며 중국이 추구하는 부분 합의에 대해서는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중 관계는 매우 좋다며 좋은 가능성이 있다고 낙관론을 펴기도 했는데요. 또 홍콩 사태를 미중 무역 협상의 변수로 꼽기도 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홍콩 시위 진압에 강압적인 수단을 쓴다면 미중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레리 코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중국과 단기 무역 협상도 열려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코들로 위원장은 양국 무역 관계자들이 합의에 진전을 이룰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는데요. 미국 기업들을 위한 시장 접근이나 중국 정부의 국영기업 보조금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미국은 단기 무역 합의도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미국산 돼지고기나 대두 등을 사들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또 한 번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없다면서 큰 폭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자, 이에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의 독립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금리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금 경제는 많은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금리 인하 도구를 써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얼마나 인하해야 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소비를 지탱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주요 소비 지출 분야를 지원했다면서 이와 관련된 성장 촉진 모델 시뮬레이션이 예측과 거의 일치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연준의 조치는 현재로서 미국의 성장 전망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됐지만 소비 밖의 지속적인 약세로 성장이 취약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이 지속적인 무역 전쟁으로 경제 침체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미실물경제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5명 중 4명이 경제 둔화 위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이들은 올해 실질 GDP가 평균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2020년에는 1.8%로 둔화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올해 침체 확률은 7%로 진단했고요. 2020년 중반부터 침체가 시작될 것이라는 의견은 24%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중반 침체 확률은 69%를 제시하면서 내년보다는 2021년에 침체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의 외신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뉴욕 증시 개장 상황 그리고 상품별 시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증시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면서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시장 상품별 시세도 함께 확인하시죠.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1.33% 하락입니다. 2,898.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41% 하락세입니다. 7,62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오일입니다. 1.21% 하락세입니다. 52달러 11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49% 오름세입니다. 1,512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3% 약보합입니다. 1.1023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개장 상황과 상품별 시세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양세동 해설위원과 함께 오늘 장에서 주목해 볼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서 증시 급락 보이고 있는데 자, 오늘은 좀 어떤 부분 살펴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제 10일, 11일 날 있을 미중 무역 고위급 회담입니다.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사실 전일 이제 트럼프에 대한 미중 무역에 대한 언급이 한 차례 있었어요. 네, 중국과 무역의 합의 좋은 가능성이나 언급을 하였지만은 지금 문제 자체가 사실 이제 부분 합의에 대한 내용 자체가 나왔어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부분에 대한 합의 자체만 좀 내용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다소 주목해야 될 부분 자체가 이제 미증시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최근 어떻게 보면은 미중 무역에 대한 결과로 방향성 자체가 제공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으며 오늘 이제 대표 트레이더 분께서 자세한 설명 이거와 관련해서 각종 정보와 팁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양세동 해설위원은 미중 무역 협상 결과에 주목해보자는 이야기 좀 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할 트레이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황금연못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네, 황금연못 트레이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해외 선물의 신으로는 새롭게 처음 뵙는 자리죠. 그렇죠. 그런데 해외 선물의 신이 시작할 때부터 지금 3탄까지 그렇죠. 네. 제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있네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1탄, 2탄, 3탄 이렇게 나눈다면 훨씬 더 우리 전문가분들, 트레이더들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또 저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고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설위원님과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사실 이제 황금연못님은 이제 서울경제 해외선물의 시즌 1, 2에서 어떻게 보면 좀 살아있는 레전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슈퍼개미로 좀 불려지고 있어요.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기대가 많은 상황이에요. 네. 이제 워낙 이제 시즌 1, 2에서 이제 수익을 너무 많이 내시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오랜만에 좀 돌아오셨어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정시에 관심, 어깨 넘어 이렇게 기웃거리기 시작할 때가 우리 딸이 아마 한 4살 때 된 것 같아요. 네. 올해 이제 결혼을 하는데 28이 축하드립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24년 정도의 시간을 이 시장에 이제 쏟아부었다고 네, 볼 네, 수 있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는데. 초창기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정말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 투자가 되고 어느 날에는 또 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고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보면 원로, 올드 개미, 슈퍼 개미 뭐 이런 칭호를 얻을 만큼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이 늘 변화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늘 변합니다. 한 가지 또는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어떤 고집만 가지고 시장을 바라본다거나 하게 되면 시장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우리 시즌이 3시즌까지 올 때까지 보게 되면 저는 자꾸 시장에 겸손해야 되는구나. 이 시장은 절대적으로 자만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오늘 우리 장을 보면 아시아장 아주 좋았어요. 네. 그리고 그 후로 홍콩 시장이 급락을 하고 나스닥 선물이 좋았다가 지금 막 급락을 합니다. 근데 이 급락의 원인은 시장은 결국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얘기죠. 장이 아주 좋으면은 아무리 악재가 들어서도 시장 별로 움직이지가 않는데 지금은 분위기 잘 만들다가도 뭐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하회를 했다. 또는 뭐 중국하고의 협상 문제가 예상보다 낙관적이지 않다. 이런 뉴스가 시장에서 바로바로 반응을 하고 네, 있고 네. 또 홍콩의 그 복면 착용법 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사실 우리가 해외 선물은 오르나 내리나 다 할 수 있는 매매다라고 그렇죠. 하지만 자칫 자기 매매에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 투자자분들이 저희들의 말을 바짝 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지만 또 강연회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 강연회에서는 이번에 어떤 내용들 좀 알려주실 건가요? 네, 10월 19일 날 제가 한 1년 반 만에 시작을 합니다. 10월 19일 날에 여의도 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무료 강연회를 진행하는데요. 네, 네. 한 1년 반 만에 제가 강연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또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늘 들을 때 새로울 것 같지만 저는 했었던 걸 또 하나 막 이런 생각이 새로운 걸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한테 여태까지 선보이지 않았었던 이렇게 제가 이제 커리큘럼도 다 올려놓고 카페도 올려놓고 했는데 정말 돈 버는 골드 스킬 우리 달리기로 따진다면은 마라톤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네. 100m를 잘 뛰는 사람이 있죠. 근데 100m를 아주 단거리 우승자를 보면은 사실 중거리, 장거리를 다 잘 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잘 뛰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시장에서도 매매를 잘할 수 있는 어떤 스킬, 뭐 트레이더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잘 살아남고 리스크 관리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한 6강에 걸쳐서 준비를 좀 해봤으니까요. 많은 네. 분들이 현장에 직접 오셔서 접수를 하시면 또 좋은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은 또 더 궁금하신 부분 있나요? 사실 이제 해선물 시즌 3 관련해 갖고 이제 앞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네.
좀 궁금한 게 이제 다음 주에 혹시 이제 강연회 때 앞으로 매매 트레이딩을 어떤 관점으로 이제 팁도 좀 제공을 드릴 예정인지. 그 네. 부분. 너무 많이 주죠. 저 어. 맨날 혼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늘 새로운데 저는 늘 똑같다라고 해서 막 새로운 걸 주거든요. 근데 모든 우리가 이제 뉴스도 보면 5분 안에, 드라마도 10분 안에 다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의 생사, 이게 살아날 수 있는 패턴인지 아니면은 뭐 소멸되는 패턴인지, 그래서 그게 다 스킬과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새롭게 선보이는 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연회에서도 여러 가지 팁들 많이 전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상품별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상품에 대해서 기술적인 지표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등락을 통해서 상승 하락 기준을 산출한 분석과 함께 자, 저희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트레이더들의 포지션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기술적 분석 12개의 지표 중에 2개가 관망, 10개가 하락 분석 나오면서 적극 매도 의견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보면 1개가 상승 그리고 11개가 하락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신 9명의 트레이더는 3명이 상승 그리고 1명이 관망, 5명이 하락 보면서 매도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트레이더, 황금연모 트레이더는 현재 구간에서 S&P 500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팻말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매도 의견 주셨네요. 어떤 의견일까요? 사실 오늘 나스닥하고 다우 또 S&P를 보면서 저는 좀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약세장의 특징이 정강 후 약이죠. 강세장은 전약 후 강인데 주말에 S&P하고 나스닥이 굉장히 강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어제 월요일 날 같은 경우 한 뭐 90포인트 정도 다우가 조정을 받을 때 그 정도는 뭐 충분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고, 오늘 아침에는 바로 떠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장, 우리 특히 이제 국내장이 뭐 아주 상당히 272포인트대까지 갈 때 대략 한 35포인트 정도까지 상승하는 걸 봤었는데요. 그 후로 오후에 보니까는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S&P 선물이 35포인트 정도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35포인트, 그러니까 S&P 선물의 평균 하락이 정말 많이 빠졌네라고 하는 게 40포인트를 넘어설 때입니다. 그러니까 40포인트에서 50포인트를 급락을 한다면 거의 다우가 450, 500포인트 정도로 빠진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미 아침 출발 때부터 주춤주춤거리다가 지금 하락을 해서 지금으로부터 제가 여기 차트 만들고 이게 30분 차트인데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이격이라는 얘기를 하죠. 이격이라는 것은 조금 길게 얘기를 해도 될까요? 이격이라는 것은 네. 표현으로 한다면 저는 연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이 여자친구랑 너무 자주 만나면 좋아서 자주 만날 수도 있겠지만 좀 떨어져서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 앵커님도 마찬가지고 눈빛이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습니까? 네. 여기까지 제가 못 가는데. 네, 그러니까 조금은 약간씩의 어떤 자기 생활에 시간을 둘 수도 있는 게 그런 연인과의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동평균선하고 캔들하고 너무 붙어버리면 또 헤어지고 싶은 것처럼 또 너무 많이 오랫동안 헤어지게 되면 궁금하고 지금 5일선이 잘 있나? 또는 11일선이 잘 있나? 한 달 동안의 평균 주가가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주가라는 것은 마냥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격이 벌어지면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그런 흐름들이 주식과는 다르게 해외 선물 같은 경우 일정 폭 하나의 어떤 진폭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을 보게 되면 10월 4일 날 이게 30분 차트인데요. 10월 달을 보게 되면 10월 초에 12시가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쭉 수급선은 올라가고 해서 2,900, 3,000을 넘지 못하고 2,950에서 오늘 괜찮다가 오후에 거의 한 3시 아시아장이 끝날 때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급락을 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너무 긴 시간 하루 반 동안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좀 지루했겠죠. 그래서 이격을 많이 벌려놨는데 이 이격이 또 너무 많이 벌어지면은 보통 캔들과 이평선하고의 공간이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되돌림 반등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기술적인 반등이다, 하락 중에도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구간이 하락의
앞에의 그 장 출발하고 11시까지의 이 장대 음봉이 거의 약간의 막바지 하락 정도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은 좀 저가 매수가 조금 들어올 수도 있다. 하락은 하락이지만 조금 좀 제한적인 하락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S&P 500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 뭐, 이격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하시고, 자,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코멘트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좀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의 좀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좀 날카로운 질문을 좀 다소 드릴 예정이에요. 갑자기 긴장이 되는데.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네. 오늘 이제 사실상 이제 실무 협상 자체가 미국과 중국 간에 들어갔어요. 네. 예. 근데 지금 중국 쪽에서 이제 산업 정책 협상에 대한 거부를 좀 드러낸 입장에서 이런 비관적인 시각 자체가 다소 나오고 있는 입장이에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미 증시 S&P 이제 나스닥 오늘 당일 이제 급락에 대한 좀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당일 나왔던 중국 산업정책 협상 거부에 대한 반영이라도 봐도 무방한지 이 부분 다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이렇게 시장에서 거의 우리 중국이 4시면 끝나잖아요, 장이. 그리고 네네.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휴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오늘 이제 첫 개장을 하면서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들도 뭐 PMI라든가 경제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을 텐데 그런 정책이 나오고 중국 시장이 끝나면서 바로 나스닥이라든가 S&P에 작용을 했다라고 보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미국 백악관 정부에서 연기금 중국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차단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 이런 계속 보이지 않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맞불 작전 같은 게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 정부 이런 말은 좀 하기가 그렇겠는데 약간 어떻게 이제 우리 속칭 뻐꾸기라는 말을 하죠. 네. 이렇게 뻐꾸기를 잘 날린다라고 네, 얘기를 네. 하게 되는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와 정말 좋은 프렌십이야 막 김정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드러내니까 이제 그런 거에 시장이 민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래 당연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줄게. 그리고 우리가 과연 본장에 출발했을 때 얼마나 그걸 받아들인지 저렇게 보여줄게. 이런 역할이 좀 나온다라고 보여져서 앞에서 제가 하락은 하락이지만 미리 좀 빠졌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이지 않겠냐. 이런 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무 협상이라는 부분은 최종 결론은 아니에요.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 가장 궁금한 것 자체가 미중 무역 협상 이제 고위급 회담 이제 어떤 결론이 도출될까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돼서 이제 파생을 거래하시는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방향성 자체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비율을 좀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년 전 기억을 되돌려 보면 작년 10월 5일이었을 거예요. 네. 10월 5일 날 중국하고 미국하고 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갑자기 막 이 무역 관세 문제가 다시 크게 불거지면서 엄청 빠졌었습니다. 그때에 딱 1년이 된 거예요. 되돌림. 1년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은 이제 1년 후 사실 뭐 이 무역 관세에 대한 어떤 협상이 10일 날 된다라고 해서 그게 해결이 이렇게 확 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해결이 날 거면은 지금까지 끌어오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 계속 뭐 접촉은 하고 뭐 농산물은 수입을 해주고 어느 거는 또 관세를 좀 유예해주고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을 때에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대선 때까지는 이런 흐름들이 가고 결국 이제 조금 이제 협상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지는데 10일 날 이미 이제 못을 박았잖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리 못을 박고 뉴스가 나왔는데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때에 잠깐 반응은 했습니다. 시장이. 네. 그런데 또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라는 어떤 그 시장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10일 날에 대한 어떤 협상은 뭐 정말 우리가 아주 특출난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큰 반영은 나오지 않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봤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까지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끌고 이어져 갈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고, 자, 10일과 11일 양국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때의 어떤 뭔가 확실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증시에 그렇게 반영되는 부분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크루드 오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크루드 오일은 기술적 분석 12개의 지표 중에 4개가 관망입니다. 그리고 8개가 하락 분석 나오면서 적극 매도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은 12개 모두 하락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시 9명의 트레이더들은 3명이 상승, 1명이 관망, 5명이 하락 보고 있으면서 현재 매도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트레이너 황금연모 트레이더는 현재 구간에서 크루드 오일 방향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오일도 매도 의견 주셨네요. 자, 양세동 해설위원님 좀 물어볼 게 있을까요? 네, 오늘도 사실 이제 기술적 분석상 사실 어제는 매수에 대한 분위기가 다소 나왔었는데 이제 오늘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다소 궁금한 부분 자체가 네. 미증시 관련해서 이제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오면서 유가에 대해서도 갑자기 급락스러운 현상 자체가 좀 다소 펼쳐졌어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한 것 자체가 사우디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원수준으로 다시 회귀를 한 상황이에요. 추가적인 하락세에 대한 앞으로 여지가 아직도 남아있는지 아니면은 단순 조정이 한 차례 일어날 것인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한 2주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사우디 유조선을 네. 공격을 했다, 네, 드론을 네. 공격했다라고 해서 일요일 날 이제 뉴스를 접했는데 월요일 아침에 한 12%가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 62불 때까지. 그래서 사실 그날 새벽에 마감된 토요일 날 새벽에 마감된 유가는 완전 하락형으로 끝났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하락형을 반등을 하겠다라고 해서 매수를 사서 넘긴 사람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이슈 또는 경제적인 이슈 이런 걸 놓고 봤었을 때에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문제는 경제적인 이슈가 되죠. 네. 그러니까 아주 시장이 장거리로 길게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란이 뭐 사우디를 공격했다. 그러니까 추측, 다들 예측 추측을 하지만은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어떤 확답도 안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는 굉장히 단막극처럼 처리가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 고수는 지금 코너에 나왔었을 때 네. 유가는 다시 원위치가 될 거예요. 그러나 52.50 정도가 오면은 어느 정도 좀 많이 빠졌다라는 심리가 있어서 좀 들어올리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52불대를 이탈을 했다가 네. 다시 빠르게 53.60을 갔다 오늘 미증시가 빠질 때 이렇게 같이 빠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우리 원유 재고가 또 수요일 날이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시간대는 한 반등을 한 현재 기준에서 한 50틱 정도 이렇게 쭉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유가는 혼자의 힘으로 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파월 연준 의장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의견이 계속 충돌이 나고 있죠. 유가가 상승을 하려면 결국은 경기가 좋고 경제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굴뚝에 연기가 많이 나야지 유가는 상승을 해도 당연히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사실 우리가 기름값이 떨어지면 우리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경제가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경제는 계속해서 앞에서도 아마 생산자 물가가 나왔을 거예요. 생산자 물가는 모든 상품의 어떤 가격 변동을 의미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안 좋다라는 것 자체 또 지난주에 제조업 지표가 안 좋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유가를 하락하게 된 부추긴 연인이라서 오늘도 뭐 나스닥 빠질 때 같이 빠졌지만 결국 제가 사실 어저께 이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이 차트를 우리 선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 좀 안 보일 것 같은데요. 골든 스킬에 해당되는 네. 그런 차트인데 자 여기를 보시면 이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그림이 긴 시간 동안 내려와서 최근에 2, 3일 동안 약간의 반등을 보이길래 아 유가가 이제는 바닥을 좀 탈피하겠구나 싶었는데 여기서 오늘 바로 꺾었어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이 하락이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전환점이 서서히 오겠구나. 그러면 지금 유가에 대한 밴드가 뭐 47불부터 60불 사이에 계속 밴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뉴스가 좀 접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유가에 대한 어떤 상승 에너지로 크게 올라가는 건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결국 또 원유 재고가 여전히 많이 늘어나 있다, 증가되어 있다라는 거가 내일까지 나온다면 거의 내일 정도가 유가에서는 한 번 정도 다중바닥을 51불대의 다중바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일단은 오일 관련해서 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은 이제 연모 대표님께서 이제 쌍바닥에 대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쌍바닥에 대한 개념 자체 좀 다소 설명을 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게 오늘 데일리 관점을 사실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렇죠. 이제 거래를 데일리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오늘 과연 이제 지금 오늘 좀 하락에 대한 부분이 다소 일어났는데 추가 하락에 대한 여지 자체가 다소 또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러면 오늘 저항에 대한 포인트라든가 지지에 대한 포인트 한 가지 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하면은 거의 해외 선물로 따지면 국가대표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로 골드는 과거에 되게 어려워했거든요. 많은 투자자들이. 근데 오일 같은 경우는 접하기도 좋고 움직임도 빠르고 그래서 우리가 국가대표급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크루드 오일이 거의 얘도 마찬가지로 6시, 그러니까 유럽 시장이 개장을 하면서부터 아주 급하게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 앞에서도 오늘 하락에 실망스러웠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네. 어저께까지 제가 이제 우리 주말에 그러니까 19일 날 세미나 때에 뭔가 좀 보여드릴 차트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 정도의 요런 에너지가 지나가는 것들을 잘 보세요 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서 꺾이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오늘 꺾인 거예요. 그래서 저러면은 결국 저점을 한번 더 깨서 반등이 될 줄 알고 들어왔던 사람들을 털어내게 하는 그들을 손절매를 시키는 그런 구간이 한 번 더 나오겠구나 싶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제 이 화면을 잘 보세요. 네. 이 화면을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밑에 오실레이터만 있고 이동평균선만 있습니다. 우리 보통 많은 투자자들이 레드크로스, 골든크로스를 얘기를 해요. 네네. 골든크로스는 뭡니까?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었을 때 또는 캔들이 이 중기 이동평균선을 뛰어넘었었을 때 골든크로스가 났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반면에 레드크로스는 캔들이 중기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했다. 또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했다라는 거가 데드크로스다라고 하는데 이 데드크로스가 나게 되면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죠. 네. 자, 데드크로스가 났다는 얘기는 지금 이 화면에 보여지는 이 이동평균선은 5일선도 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되게 좀 멀다 싶은 60일선입니다. 그러니까 분 차트니까 60분선이 되겠죠. 자, 60분선은 5분선, 더 쉽게 얘기하면 5일선, 21선을 지나고 세 번째로 찾아오는 60일선입니다. 그러면 단기 데드크로스가 짧게 벌써 나고 그다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또 골든크로스도 마찬가지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돌파를 하고 골든크로스가 나니까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60분선을 돌파를 하면 시세가 올라가게 되고 60분선을 이탈하게 되면 시세가 결국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60분선을 이탈하면서 이 시세가 내려와서 외려 뭐 예를 들어 두 가지 측면이에요. 나는 30분의 봉 하나가 제가 항상 우리 이제 회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를 막 하고 싶다가 시계를 한번 봐라. 그러면 11시 29분 30분 딱 봉이 형성되는 걸 봐라. 30분 차트는 10분 봉이 3개가 형성되고 15분 봉이 2개가 형성되고 30분 봉이 하나가 형성된다. 네. 그럼 그게 다 힘의 무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30분 차트에 벌써 윗꼬리 아랫꼬리 윗꼬리 아랫꼬리 있다는 얘기는 많이 빠져서 저가 매수도 들어오지만 또 물려있는 사람들이 계속 고가 매도도 나와서 52.50 정도가 오면 매물이 계속 등장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52.50을 넘어가면 매수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짧은 관점이라면 여기서 오히려 매도를 하셔서 그냥 진폭을 조금 평소보다는 조금 수익폭을 짧게 잡고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데이트레이딩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뭐 60일선 이탈하면 시세가 더 내려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함께 하시면서 현재 구간에서 52.50선에서 매수 잡지 마시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매도 보라는 의견 전략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유로 FX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먼저 함께 보시죠. 네,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8개가 상승, 그리고 2개가 하락, 관망 2개가 하락 분석 나오면서 적극 매수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은 11개가 상승, 1개가 하락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 9명의 트레이더들은 6명이 상승, 1명이 관망, 2명이 하락 보면서 현재 적극 매수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유로 FX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황금연모 트레이더는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 가지고 있을지 업앤다운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유로도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자, 양세동 해설위원 어떤 부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유일하게 조금 지금 오늘 뷰 중에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 이제 기술적 분석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부분을 좀 연출을 하셨어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다소 궁금한데 오늘 뷰부터 일단 왜 매도에 든 이유부터 좀 다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의견을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미리 좀 보내드렸을 때 저도 유로가 그러니까 상승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방송을 오면서 차트를 딱 보니까 내가 잘못 봤다. 잘못 봤다. 유로는 쉽게 올라설 수 있는 종목이 아니죠. 그러니까 추세적인 어떤 상승 트렌드를 타는 게 아니라 그냥 나스닥이 막 올라올 때 같이 좀 올라오고 네, 네. 또는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 상대적으로 유로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갖게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계속해서 유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1.105 정도 이렇게 계속 부딪히는 자리죠. 여기만 가면 맞고 떨어지고 또 맞고 떨어지고 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매수를 할 때 매수를 해봤었어요.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그 매수를 들고 있다면 오히려 손실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짧게 먹고 나가야 되는구나 네, 네. 이런 생각을 해서 얘가 유로 같은 경우 추세가 변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거의 많은 종목군들이 오후 시간 되면서 급락을 보이고 유로도 같이 하락을 보여줘서 지난 10월 2일부터 8일까지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였었던 이 흐름, 이 분위기를 오늘로써 오히려 다시 매도로 전환시키는 그런 흐름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로를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또는 기본적인 이런 걸 갖고 설명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유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유로를 우리가 보고 그냥 저는 늘 그래요. 유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유로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 정책을 어떻게 금리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급등락이 나오고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달러 인덱스랑 반대로 거래해라. 네. 달러 인덱스 상승하면 유로는 매도하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면 유로는 매수해라. 이 전략이 가장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를 그러니까 좀 지그재그 패턴의 매수가 무너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줘서 유로가 다시 또 원위치로 내려가는 그런 하락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매도에 대한 의견 자체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전일 파월 의장이 연설을 진행을 했어요. 네. 이제 전전날 어떻게 보면 트럼프와 파월의 입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대립이 되는 가운데 이제 트럼프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를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와중에 어제 이제 연설 중에 파월이 이제 연준에 대한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와 대립구도를 계속적으로 금리 부분으로 이루겠다 이걸 취지를 밝힌 거나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제 달러 인덱스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이제 이번 달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가 이제 사실상 이제 90%에 육박하고 올해 말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25bp를 인하하는 것 자체가 50%로 측정치로 좀 나온 상태예요. 미국의 금리에 대한 앞으로 방향성 자체가 좀 이제 다소 더 추가적으로 내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좀 재현되고 있는데 유로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미국 금리에 의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지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유로존도 금리의 재정 정책을 지금 많이 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돈을 좀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트럼프 대통령도 강달러를 원치 않아. 달러가 싸야지 대출도 많이 하고 기업들이 그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많은 생산 투자를 하지 않겠냐.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요지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이 강달러 정책을 유지하고 금리를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크게 인하하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흐름 자체가 지금 우리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시장이 일시적으로 막 그 채권 금리 그러니까 우리 국채 같은 경우가 막 상승을 하고 골드도 상승을 합니다. 금리를 인하하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표현이죠. 그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나스닥은 또 순간 막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나오는 멘트에 따라서 완전 또 뒤바뀌어지죠. 그래서 한 10분 정도 시장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유로존의 재정 정책도 다시
그 긴축이 아닌 돈을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우리도 10월 달에 또 미국의 금리 인하도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결국 미증시의 금리 인하는 전 세계 글로벌의 도미노 금리 인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보다 유럽 쪽이 금리가 높아도 안 되고, 우리가 또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도 안 되죠. 당연히 그러면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유럽하고도 계속 트럼프 미국하고도 또 이런 대립되는 의견들이 좀 무역 관세 때문에 많아져서 결국에는 유로도 다시, 그러니까 유로가 상승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추세적으로 장기 하락이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자꾸 강연에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이제 그 스킬이라는 거가 시장의 흐름을 아는 거거든요. 이거를 보면은 요 흐름이 이제 이게 우리 소위 말하면 캔들이 하나도 없는 삼선 전환도예요. 삼선 전환이죠. 캔들의 세 개를, 예를 들어 양 캔들의 세 개를 음이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바뀌어 버리는 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계속 하락을 하던 이 지수가 10월 달부터 뭔가 꾸역꾸역 올라갔어요. 꾸역꾸역 올라가고 조정보였다 올라가고 조정보였다 올라갔는데, 지금 어제 10월 4일 날부터 시작해서 움직임들이 이렇게 큰 캔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 큰 캔들이 지금도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큰 캔들이 앞에 캔들 세 개를 다 커버해버리는, 즉 장악해버리는 이런 흐름이 나와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로 자체가 결국은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하다. 어떻게 보면 뭐 정치적인 이슈 또는 금리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불가피하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고, 단 우리 투자자들이 투자 거래하기 되게 어려워요. 차라리 이거는 우리가 지금 유로를 다루지만 오히려 N 달러를 거래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N 거래하는 게 뭐 우리가 국채 난 잘 몰라요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안전자산에 해당되는 게 골드가 있다면 N도 해당이 되는데, 오히려 유로보다도 변동성도 크고 움직임도 크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유로에 대한 어떤 애증이 있다면 한번 살짝 시선을 좀 돌려봐서 다른 쪽을 보시는 것도,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수익을 보고자 하는 것이지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려운 구간, 개인들이 거래하기에 조금 어려운 구간에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황금연못 트레이더의 의견 들어봤고요.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와 있는데, 미국 9월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0.3% 하락한 것으로 나오면서 월가 예상치 0.1% 상승의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지표 좀 어떻게 저희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는 지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미중무역 고위급 회담을 좀 앞둔 상황에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자체는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좀 생각을 많이 드는 편인데, 네. 사실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미증시 반영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여건 내에서 오늘 또 얘기 자체가 나온 부분이 아까 황금연못 트레이더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네. 것처럼 이제 중국 관련해 갖고 어떻게 보면 부분적 합의 내용 이런 부분 자체를 소스를 퍼다 보니까 급락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좋게 나오고 나쁘게 나오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합권에서 큰 변동폭을 이루지 않는다면은 실질적으로 미증시에 대한 부분은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또 한 가지 지금 속보 나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분위기가 현재 좀 전해지고 있는데,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무역팀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위해서 미국으로 향했지만 중국이 협상 기대감을 현재 좀 낮추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체류하는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양국 간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은 중국이 이전의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은 이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의 경제 주권을 침해한다라고 이런 비난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시위에 대해서 중국이 무력으로 진압을 한다면 이 미중 무역 협상 결과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양국 간의 긴장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새로운 소식 전해드리면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호주 달러화 가치가 급등할 거라는 진단이 나왔는데요. 호주 뉴질랜드 은행이 이 무역 긴장이 일부 완화되면 호주 달러 환율이 4% 뛸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일시적인 휴전 혹은 일부 조건에만 합의하는 이 스몰 딜이 성사가 되더라도 호주 달러화가 강세 흐름을 보이기에는 충분하다는 진단을 내놨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부분 다 무역 협상과 관련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소식들은 어떻게 좀 살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제 대표님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네. 저는 사실 이제 외신에 대한 평가로 이제 급등을 판단하는 것 자체는 좀 아이러니하다고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미중 무역 관련해 갖고 직접적인 종목 자체가 이제 미 증시로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지금 호주 달러 관련해 갖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외신 언론에 의해서 이런 급등을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대표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저는 항상 이제 고수는 지금 나와서 어떻게 보면 포인트 자체를 설명하는 외신 자체는 굉장히 무의미하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도 궁금합니다. 대표님은 이런 외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물론 그런 뉴스가 나올 때 상승을 할 수는 있죠. 뭐 아무 근거 없이 호주 달러가 급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돈이라는 거 자체가 이게 좋아질 건 강세가 될 거야라고 해서 정말 오른다면 부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다 하지, 다. 네. 그냥 다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었을 때에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통화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가 얼마나 안정을 찾느냐 여기에 있고 안전자산이 과연 우리가 이제 채권금리가 얼마나 더 떨어지면,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떨어지면 국채가 올라가는 거고 국채가 떨어지면 채권금리가 올라가는 건데 이런 금리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이지 통화에 이렇게 시장에 눈이 모아져 있다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그 호주 달러를 지금 올려봤어요. 이거 갖고 뭐 투자의 대상이 좀 될까요? 지금 사실 저도 가끔 유로도 가끔 해보고 파운드도 가끔 해보고 하는데 캐나다 달러 이제 금리 얘기 나올 때 캐나다 달러도 한 번씩 해요. 근데 네네.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거래를 안 해봤습니다. 그냥 우리가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라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각국의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리포트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말한 대로 올랐으면 자 봐라 올랐지 않냐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은 나올 수 있지만 이로 인해서 내가 이거 돈을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라고 해서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보여지는 거를 보면은 이게 뭐 얼마나 가겠나 간다면은 그냥 하루 들어 올렸다 들어 내려오지 않을까? 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투자 대상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고 네. 사실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제 시즌 1, 2에서 워낙 큰 수익을 많이 내셨기 때문에 제가 뭐 반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중립적인 입장을 좀 보여주셔야죠. 아, 예. 귀엽게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골드는 좀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내일 우리는 휴장이지만 그래도 해외장은 쉬지가 않죠. 내일장도 탄탄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 내일 경제지표 발표 챙기셔야겠죠? 자, 주요국들의 경제지표 발표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2시 50분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시 30분 API 미국 석유협회 주간 원유 재고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6시에는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연설 예정돼 있습니다. 자, 23시 미 노동부 채용 및 노동 회전율 조사 구인수 발표 예정돼 있고요. 23시 30분에는 EIA 미 에너지정보청의 주간 원유 재고 발표가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경제 지표 발표 일정도 함께 확인해 드렸는데요. 양세독 해설위원님, 자, 내일 이 경제 지표들 중에서 좀 유의해야 할 지표 있을까요? 네, 일단은 9일, 10일 이제 실무협상 돌입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시청자분들 꼭 확인하시고 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제 실무협상에 돌입했다는 문제입니다. 실무협상은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어요. 이제 고위급 회담 자체가 열리겠지만 언제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른다는 외신에 대한 갑작스런
안 좋은 평가, 갑자기 우호적인 평가가 언제든지 돌발적으로 연출될 수 있다는 환경이 충분히 조성돼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도 한번 여쭙고 싶은데 이제 일정 자체가 이렇게 좀 내일 잡혀 있는데 여기서 과연 좀 주목해야 할 캘린더 일정 자체가 있으신가요? 그렇죠. 뭐 11일, 11일이면은 내일은 아니고 모레, 그렇죠, 모레부터죠. 모레가 예. 되죠. 모레가 돼서 결국에는 주말에 뉴스로 나와요. 네, 네. 예,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크게는 못 느낄 것 같고 내일은 일단 원유재고죠. 원유재고를 네, 그렇죠.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10월 달에는 연준 관련된 사람들의 이제 연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 잘 못 알아듣거든요. 네. 그 무슨 얘기하는지 다 그걸 다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얼마를 인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만 이제 기준을 갖게 되는데 FOMC 의사로 이런 것들을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시장이 제가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침에 증시가 막 미증시가 좋아지고 나스닥 선물이 좋다라고 해서 이게 밤까지를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하루에 굿모닝을 3번 한다. 국내장, 유럽장, 미국장. 그러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한 2시간씩만 거래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집중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10월에는 FOMC 의사록 이런 부분에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빠르게 시간 지나갔는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시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목요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